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광일 기자. 지금까지 사망 실종자 상황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사망자가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41명, 실종자가 9명 이렇게 해서 사망 실종 합해서 50명까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0명까지. 예. 예천의 산사태로 실종됐던 분들은 지금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밤 사이에도 수색을 좀 계속했었는데 예.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오늘 또 물폭탄이 쏟아진다니까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폭우 상황 속에서 뭐 골프를 쳤던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도마에 올랐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주말에 골프 쳤던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낮에 1시간 정도 쳤어요. 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골프장이 아예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폭우로 문을 닫았어요. 네, 이 사실이 스픽스라는 온라인 매체 보도로 전해졌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총리실이 감찰해야 된다라고까지 세게 논평을 내면서 이슈가 커졌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했지요. 국회 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예. 트집 잡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직접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일이 없어요. 방금 당국은 2단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에?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괜히 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예. 기자들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은 주말 그냥 나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기자가 기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지금 편집이 됐네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나와요. 네, 이번에도 나와서 심지어 많이 폭우면 나오죠. 네, 많이 예. 일들 했고요. 이거 알아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골프를 엄청 좋아한대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업가나 지역 유지를 만나갖고 막 그렇게 결탁해서 치는 건 아니고 항상 네. 같이 치는 멤버가 있다고 하고 네네. 이번에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 쪽에 물어봤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근무 2단계가 내려져 있었는데 2단계는 부지사랑 그 재난 대응하는 부서에서만 출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3단계가 이제 시장에 출근하는 거고. 근데 다만 이거는 그 어디까지나 규정 얘기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어떤 정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 보셨어요? 일단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좀 하면은 네. 뭐가 됐든 지금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1,014명, 1,014명이 지금 대구시와 그 산하기관이 비상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은 그러면 뭐 아니 밑에 직원들은 다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은 가서 골프 치면 되나? 뭐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도의적으로 비상근무하면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제 네. 홍 시장은 저 기자들 질문에 나는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시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책임감이 높아서 그러는지 그분들이 그러면 대단한 거죠. 사실 지시도 예. 안 했는데 다 나왔는데 뭐 예. 암암리에 다 지시가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홍준표 시장한테 정확하게 본인이 했던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2006년에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뭐 논란이 있었어요. 3.1절에 골프 친 골프 거. 쳤다. 그때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고의든 과실이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 책임이고 정치인의 도리라면서 이해찬 사퇴하라고 그랬거든요. 홍준표 시장한테 요거를 제가 그대로 좀 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뭐 골프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 그냥 주말 골프도 아니고 비가 와가지고 대구시에서도 한 명 죽었거든요. 네. 그 옆에 예천에서는 지금 뭐 20여 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재난에 지금 이 기관들
컨셉이라기보다는 지금 무책임입니다. 키워드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다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홍수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흥덕구청, 청주시, 지금 충북도 누가 이 도로를 관할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 미천호를 가지고 누가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느냐 가지고 지금 서로 다 경찰한테 떠넘기고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떠오르는 것이 어제 타임라인 그날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날의 타임라인은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 통제소에서부터 전화가 새벽부터 갔고 7시 한 40분께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감리 단장이 8시께 112 신고했고 소개드렸는데 하나 더 알려진 게 그 공사 현장의 감리 단장이 7시에도 한 차례 더 신고를 했답니다. 2번 했다고. 예. 그분 신고만 2번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도대체 그 시간 동안은 누가 뭘 한 것인가. 이게 좀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막을 수 있던 기회가 그렇게 보면 한 5번 정도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게 이번 사고의 여러 배경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방 이제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중앙 정부나 이제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도 저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거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국가 하천을 제외한 하천은 지방정부 책임이다. 예산만 주는 거지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데 맞죠? 팩트는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맞을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얘기한 게 더 벅스탑스 히어 그래가지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마치 책임 전가하는 듯이 꼬리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국무조정실 감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약간 타이밍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재해가 끝난 게 아닌데 이런 데서 감사 들어가면 완전 다 마비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 수습이라도 하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밑에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는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어요라고 좀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원희룡 장관은 어저께 현장에서 기자회견하는데 견인차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굳이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가 이게 보여주기식 아닌가 뭐 그러고 뭐 이를테면은 뭐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이 많이 화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가서 해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화난 게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무책임하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 되고 있다.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이제 인사들의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행보를 보면서 더 속상하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낮은 자세 조국. 어제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이 있었죠.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정확히는 입장보다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낮은 자세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 표현이었거든요. 법원 들어가면서 취재진 앞에 서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본인 1심 선고했을 때 5개월 전에 예.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검찰 언론 보수야당이 사모펀드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 그거로는 기소가 안 되지 않았냐라고 날을 세웠었거든요. 그때랑은 확 이제 사뭇 다르죠 결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압박했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조민 씨 기소 여부 관련해서 검찰이 했던 말이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조국 정경심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입장 변화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태도가 변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공범으로 조민 씨는 기재가 돼 있는데 검찰이 이제 가족이라는 걸 배려해서 기소를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딸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태도가 바뀐 만큼 어떤 입장 자체를 바꾸진 않았어요.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난 모른다. 예전에 민정수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뭐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었는데 조국 장관이 태도는 바꿨지만 입장은 어느 정도 유지한 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유지했다는 건 공모 혐의 부인하고 있는 그 입장은 계속 유지다 그거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해서요.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어요? 일단 뭐 조국 장관이 이제 이에 앞서가지고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 그리고 예. 조민 씨가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 뭐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이런 정도의 입장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 조국 장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만은 좀 로키로 조금 자세를 낮추는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조민 씨를 이제 검찰이 기소하겠다. 이게 8월 26일이 공소시효거든요. 부산대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 연관이 있다. 이제 가족들이 뭐 순환을 당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혐의는 인정 안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그렇죠. 하나는 이제 검찰의 이게 태도가 맞느냐는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을 하면은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아니 조민이 잘못했으면은 그냥 검토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이거를 왜 조국 장관하고 연결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굉장히 어떻게 뭐 협박처럼 좀 느끼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이거를 실토해라. 안 하면은 가족 기소할게. 뭐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김준일 에디터는 기소할 거면 그냥 기소하는 게 낫다, 조민 씨. 아니 그냥 하면 되죠. 판단을 하면 돼요. 뭐 기소하면 하는 거고 뭐 이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안 한 경우도 있고 한 경우도 있으니까 좀 검찰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국 장관 너 자백해하고 연결해 짓는다? 이건 굉장히 남들이 봐도 이상하죠 이거는. 그리고 조국 장관이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예. 기사를 하나 링크를 하면서 소설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목이 신동아가 썼는데 문 조국 이낙연 반명 그룹 형성할 것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 공천은 못 받을 때고 무소속이나 뭐 이렇게 신당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이재명하고 반명 그룹 뭐 전선에 나가서 뭐 붙을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이 많다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출마설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재판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시그널 하나 그리고 굳이 당의 주류하고 조금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를 참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신경 붙인 것 같아요. 총선 출마설이 나온 다음에 SNS에다가 입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소설을 쓰지 말라고는 했는데 총선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이 이야기는 2부에 더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로 갑니다. 권영준 청문 보고서 재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채택이 미뤄졌어요. 네, 어제 권영준, 서경환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는데요. 서경환 후보자 건만 채택이 됐고 권영준 후보자 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이분이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뭐 김앤장 이런 대형 로펌에다 의견서를 작성해 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로펌은 아마 그 법원에다가 내갖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죠. 이게 서울대 교수가 의견서 써준 거다라고 하고 그러면 또 재판부가 이거 우리 선배님이 의견서 써줬으니까 좀 믿을만 하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권영준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해서 의견서를 5년 동안 60여 건을 써주고 모두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됐군요. 됐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이게 현행법 위반 아니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하면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관행이다. 그럼 남들 지금 서울대 교수들 다 뭐 문제 삼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맞섰었고 그러면서 미뤄졌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 전에 다시 모여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권영준 후보자가 입장 냈어요. 어젯밤 10시에 냈는데요. 진행 중인 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예. 소득 상당 부분을 환원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 그래서 이걸 고리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일부 기사에서는 대법관이 되면은 환원하겠다. 그럼 대법관 안 되면 떨어지면은 이제 환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읽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63건을 법률 의견서를 5년간 써가지고 18억 받았거든요. 법률 의견서 한 건마다 대충 3천만 원씩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몇몇 문서로 몇 개 써준 물론 전문가의 지식은 좀 존중합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이냐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 건만 공개했어요. 63건 중에. 그러니까 이게 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라는 건데 정말 그렇게 다 비밀인가 이게 지금 다 지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키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이 판단하는 일이지만은 야 이런 것들이 진짜로
카르텔, 이권 카르텔 아닌가 대통령이 얘기한 특히 이권 카르텔 중에 제일 한국에서 제일 놀라야 되는 건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뭐 정치권에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가 아까 법률 의견서 장사를 한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정도까지 그 정도 수위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대법관이다 보니까 더 좀 무거운 윤리적으로. 잣대를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